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한나라 무제 시기 태사령 사마천이 남긴 역작 사기천관서를 심층 분석해보려 합니다. 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단순히 반짝이는 점이 아니라 거대한 관료 조직이자 제국의 운명을 점치는 정치적 보고서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태사공 사마천의 시선으로 본 우주, 그 거대한 우주적 레비아탄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순서입니다. 먼저 사마천이 우주를 바라본 독특한 시선인 천인 가문과 기의 개념을 살펴보고 하늘에 구축된 거대한 관료제인 삼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어서 별자리와 지상의 지리를 연결한 분야설, 제국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다섯 행성 5성의 정치학 그리고 일식과 해성이 주는 경고와 이것이 실제 수도 장안의 설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까지 총 8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입니다. 한 제국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무제 시기 사마천이 집필한 천관서는 단순한 천문 관측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대 중국인들의 우주관을 보여주는 인식론적 틀이자 지상의 통치 질서를 하늘의 권위에 빗대어 정당화하고 동시에 견제하려 했던 거대한 정치 철학적 테크니컬 리포트입니다. 천관이라는 이름부터가 강력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무작위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료로서 일사불란한 위계와 직능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는 지상의 관료제가 천상의 질서를 모방한 것이라는 논리를 성립시킵니다. 사마천의 핵심 사상은 이렇습니다. 천관은 하늘의 벼슬아치다. 하늘의 질서는 곧 지상의 질서이며 인간의 역사는 우주의 운행과 공명하는 필연적 과정이다. 즉, 사마천은 역사가이자 천문가로서 인간의 역사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천체의 운행과 맞물려 돌아가는 필연적인 과정임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인간은 어떻게 소통할까요? 바로 천인감응의 메커니즘입니다. 천관서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는 하늘의 현상과 인간의 일, 특히 통치 행위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결의 매개체는 바로 기입니다. 사마천 시대의 천문학은 현대의 천체물리학이라기보다는 바람과 음악의 천문학에 가깝습니다. 우주의 리듬은 지상의 정치적 리듬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이 공명은 쌍방향으로 일어납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상의 정치가 혼란해지면 그 혼탁한 기운이 하늘로 올라가 천체의 운행을 교란시킨다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천체의 이상현상은 지상에 닥칠 재앙의 전조, 즉 오멘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한서 천문지에서는 이를 그림자가 형체에 반응하고 메아리가 소리에 응답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즉, 천문 관측은 단순한 자연 탐구가 아니라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의 길흉을 점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마천이 천문을 논하기 전에 율서와 역서를 배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천체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소리의 조화인 율과 시간의 질서인 역을 이해하는 것과 동일한 차원임을 시사합니다. 천인감응의 흐름을 감지하는 것은 곧 민심의 동향과 왕조의 운명을 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태사령의 임무는 별을 관측하는 기술직을 넘어 우주의 천인감응을 읽고 황제에게 올바른 통치 방향이나 경고를 제시하는 예언자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제 하늘의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사마천이 그려낸 하늘은 지상제국의 행정 조직도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하늘의 중심부는 세 개의 거대한 담장, 즉 삼원으로 구획되는데요. 이는 각각 황제의 사적 공간인 자미원, 정부청사인 태미원, 그리고 경제활동구역인 천시원에 대응됩니다. 먼저 우주의 심장, 자미원입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자미원은 천재가 거주하는 황궁, 즉 자금성의 원형입니다. 이곳은 우주의 회전축이자 부동의 중심으로서 지상의 황제가 남면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위상을 천문학적으로 정당화해줍니다. 모든 별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것은 만조백관이 황제를 우러러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미원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관료적 성격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북극 5성은 각각 태자, 황제, 서자, 후궁 등을 상징하며 철저하게 황실의 안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두 7성은 이 자미원을 순행하는 제왕의 수레로 묘사됩니다. 사마천은 북두가 중앙에서 운행하며 사방을 제어하고 음양을 나누며 질서를 통제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황제가 조정의 중심에서 제국 전체의 시간과 질서를 통제한다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자미원이 황제의 사적인 궁궐이라면 태미원은 황제가 신하들과 조회를 열고 정무를 집행하는 공적인 정부 청사입니다. 이곳에는 삼공, 구경 등 구체적인 관직명을 가진 별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만약 혜성이나 객성이 이 태미원을 침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곧 조정 내의 권력투쟁, 신하의 반란 혹은 심각한 정책의 실패로 해석되었습니다. 하늘의 청사가 어지러우면 지상의 정부도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천시원입니다. 이름 그대로 하늘의 시장입니다. 이곳에는 도량형, 상점, 시장 관리 등을 주관하는 별들이 위치합니다. 천상계에도 시장이 필수적인 요소로 포함되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는 한 제국이 통치 질서뿐만 아니라 경제 유통망의 장악을 국가 운영의 핵심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줍니다. 별들의 밝기와 안정성은 시장 물가의 안정과 상업의 번영 여부를 점치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입니다. 사마천은 하늘의 적도대를 따라 배치된 28수를 지상의 지리적 구역과 1대1로 대응시키는 분야설을 체계화했습니다. 이는 하늘의 특정 구역에서 발생한 변괴가 지상의 특정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입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천문학을 활용했습니다. 이 분야설은 철저히 중화중심주의적 시각을 반영합니다. 황하 이남의 중국 본토는 양의 기운을 상징하는 남쪽과 동쪽 하늘에 배당되며 태양, 목성, 화성 같은 양적 천체들이 관장합니다. 반면 흉노나 서역 같은 유목 민족들은 음의 기운인 북쪽과 서쪽 하늘에 배당되어 달, 금성, 수성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흉노 정벌을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음의 기운을 제어하여 우주의 균형을 맞추는 성스러운 과업으로 정당화시켰습니다. 표를 보시면 더 명확합니다. 동방의 별자리들은 중원 지역에 대응하며 봄과 농사를 주관합니다. 반면 북방의 별자리들은 흉노와의 접경지대에 대응하며 겨울과 군사적 위협을 상징합니다. 서방은 형벌과 군사를, 남방은 문명과 풍요를 의미합니다. 특히 진나라와 진나라가 융적과 섞여 살았기에 그들의 점성술이 군사적 성향을 띈다는 사마천의 분석은 천문과 인문지리학의 정교한 결합을 보여줍니다. 항성이 고정된 관료 조직이라면 행성인 오성은 시시각각 변하며 황제의 덕과 통치 행위에 반응하는 능동적인 행위자들입니다. 사마천은 오행 이론을 적용해 각 행성에 고유한 정치적 속성을 부여했습니다. 제국의 운명을 쥔 5장관이라고 볼 수 있죠. 먼저 목성, 즉 세성은 황제의 권위와 복록을 상징합니다. 목성이 머무는 분야의 국가는 번영하지만 궤도를 벗어나면 군주의 덕이 손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화성, 형옥성은 이름 그대로 현혹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별입니다. 전쟁과 반란의 징조죠. 특히 화성이 역행하거나 서쪽으로 출현하는 반명현상은 왕조의 교체나 패배를 암시하는 강력한 흉조로 여겨졌습니다. 토성은 중앙과 황후를 상징하며 안정을 주관합니다. 궤도 이탈은 왕실 내부의 동요를 뜻합니다. 가장 밝은 별인 금성, 태백은 대장군과 살기를 상징합니다. 금성이 낮에 보이거나 붉은 빛을 띠면 큰 전쟁이나 처형이 일어날 징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성은 법률과 외교를 관장하며 북방 오랑캐와의 관계를 점칠 때 중요하게 관측되었습니다. 행성들이 한 곳에 모이는 오성취주 현상은 가장 강력한 정치적 신호였습니다. 사마천은 오성이 모이면 천하의 주인이 바뀐다는 공식을 확립했습니다. 기원전 205년 오성이 진나라 분야에 모였을 때 사마천은 이를 한나라가 진나라를 대신해 천명을 받았다는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주나라 건국 시기의 오성 결집 기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사마천이 천문 현상을 통해 역사의 필연성을 논증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천문학은 황제권을 옹호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일식과 해성은 황제의 폭주를 견제하는 비판적 무기였습니다. 일식은 태양인 군주가 달인 신하에게 가려지는 현상으로 군주의 덕이 부족하거나 신권이 비대해질 때 발생하는 최악의 흉조였습니다. 사마천은 일식 기록을 통해 통치자의 실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황제에게 식사를 줄이고 근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성은 빗자루 모양이라 하여 소성이라 불렸습니다. 묵은 것을 쓸어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는 혁명적 함의가 있죠. 사마천은 진시황 때 나타난 해성을 진나라 멸망의 징조로 기록했습니다. 또한 한 무제 시기에 잦은 해성 출현을 전쟁,
기근과 병치하여 무제의 무리한 대외 원정과 사치를 비판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의 나열 속에 인과응보의 논리를 숨겨놓은 것입니다. 천관서의 사상은 책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 제국의 수도 장안은 천상계의 구조를 지상에 복제한 우주적 수도였습니다. 장안성은 두성이라 불렸는데 성곽의 북쪽 라인은 북두7성을, 남쪽 라인은 남두6성을 본떠 축조되었습니다. 장안성 자체가 황제가 타고 제국을 순시하는 거대한 제왕의 수레였던 셈입니다. 장안 북쪽을 흐르는 위수는 하늘의 은하수에 대응되었습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견우와 직녀를 잇는 다리나 천상계로 진입하는 관문으로 상징화되었습니다. 제왕은 자미원에 거처하고 신하들은 그 주위를 돈다는 천문학적 위계질서가 도시계획에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마천의 천관서는 하늘이라는 거울에 비친 제국의 자화상입니다. 사마천은 하늘을 관료 조직으로 재편하여 중앙집권적 통치를 정당화하는 관료제적 우주관을 확립했습니다. 동시에 자연현상을 황제의 덕성을 평가하는 성적표로 활용하여 절대 권력을 견제하는 천인가뭉의 정치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풍부한 정치적 내러티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마천이 구축한 이 하늘의 관료제 모델은 이후 2000년간 동아시아 왕조들의 통치 철학을 지배하는 근본 원리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읽는 것이 곧 권력을 읽는 것이었던 시대, 천관서에 담긴 사마천의 통찰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정치적 의미를 줄까요? 지금까지 수박 겉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